안녕하세요. 의특TV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료사회복지사 정대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많은 질문들을 해주시고 계신데 제가 다루기가 참 까다롭다고 해야 될까요? 민감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주제를 다뤄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오늘 좀 결심을 하고 마음을 먹고 한번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의료사회복지사의 급여는 얼마나 될까? 입니다. 다들 너무 궁금하시죠? 제가 페이스북에 의료사회복지사 정대희 페이지와 그 의특TV를 만들고 나서 가장 자주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급여를 얼마나 받느냐, 의료사회복지사의 급여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느냐입니다. 제일 궁금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그 어디에도 정보들은 특별히 나와 있지 않고,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민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특별히 다루는 곳들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저 역시도 제가 다니는 병원 말고는, 제가 경험했던 병원들 말고는 급여 수준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략적으로 대학병원에 종사하는 의료사회복지사의 급여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정도만 말씀을 좀 대략적으로 좀 드려볼까 해요. 여러분들이 의료사회복지사의 급여 때문에만 의료사회복지사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실 거라 믿고, 대략 이 정도 수준이다 정도까지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대학병원, 상급종합병원이라고 얘기하는 3차 병원, 대학병원이 있겠고요. 그 다음 2차 병원, 그 다음에 의원급의 1차 병원, 이렇게 현장들이 나눠지겠죠. 의원급에는 사실상 의료사회복지사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에는 정신과 의원급 중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라든지 어떤 사례관리를 한다라든지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1차 병원급에 채용되는 경우가 간혹 있긴 하지만, 의료사회복지사는 호스피스 기관, 호스피스 기관 외에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시겠고요. 2차 병원, 2차 병원부터가 의료법상의 사회복지사 채용에 대한 부분에 들어가죠. 종합병원 이상급에는 사회복지사를 1명 이상 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2차 병원부터는 사회복지사들이 그 병원의 필요와 그 업무의 양,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채용이 되어 있고요. 상급종합병원에 비교적 좀 더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채용되어 있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급마다 1차 병원, 2차 병원, 3차 병원마다 그 기관이 벌어들이는 수익의 수준이 아마 다를 거고요. 그래서 그 1차 병원, 2차 병원, 3차 병원, 또 요양병원 이런 데에 따라서 급여 수준은 또 기관들마다 차이가 날 수가 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3차 상급종합병원들 중에서도 기관들별로 차이가 납니다. 국공립병원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을 받고요. 민간 사립대학, 사립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더 받습니다. 일단은 대략 이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금액에 대한 부분은 이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라는 게 만들어졌죠. 여기에 제3조에 의거해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신분 보장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이 법률에 근거한 시행령 4조에는 보수 수준에 대한 권고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그
그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서 배포하고 있죠. 여기랑 이제 비교해 보면은 대략 의료사회복지사들의 급여 수준을 이제 가늠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급여 테이블을 좀 보고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2020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보면요. 원장, 사무국장, 과장 및 생활복지사, 선임생활지도원, 생활지도원, 관리직, 기능직 이렇게 직급별로 이제 나눠져 있고요. 1호봉부터 31호봉까지 이렇게 쭉 나눠져 있습니다. 병원과는 정반대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병원은 사회복지사들은 이제 아주 특수 직종에 속하죠.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외에 나머지 관리직, 기능직이 더 소수직렬로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예 반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병원은 이렇게 다양한 직급이 없습니다. 그냥 팀원, 팀장. 좀 더 조직이 큰 경우에는 팀장, 파트장, 팀원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나와 연차가 얼마 나지 않는 분이 팀장으로 계신다. 그러면 나는 내 커리어가 끝날 때까지 내가 팀장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다소 좀 희박할 수가 있죠. 그만큼 이제 의료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인원수도 적고 직급 차이가 이렇게 다양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테이블상에서도 아주 큰 차이가 납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12호봉, 제가 12년 차거든요. 12호봉을 한번 좀 볼게요. 자, 이게 더 좋겠네요. 이용시설. 복지관 같은 이용시설의 종사자 기본급 같은 경우에는 관장, 부장, 과장, 선임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 대치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사실 별로 없는데, 선임사회복지사 기준으로 한번 봐볼게요. 선임사회복지사 12호봉이면은 한 월급이 290만 원 정도로 이제 나오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선임사회복지사 기준으로는 31호봉 수준을 넘어갑니다. 네. 과장급으로 봐서는 또 31호봉을 넘어가네요. 네. 대략 요 정도까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그 사회복지사가 어디에 종사하는지에 따라서 그 소속 기관의 종별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에 수준에 맞춰서 이제 그 급여가 나눠지죠. 사회복지사가 채용됐다고 해서 그 병원의 다른 직원들은 그 병원 직원의 그 급여 테이블을 따르는데, 저희가 사회복지사라고 해서 무조건 요 권고에 맞춰서 한다면 아무래도 차별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렇게 저희의 급여 테이블은 그 병원 기준에 맞춰 간다. 병원도 그 병원들마다 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상급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저의 급여 수준은 대략 아까 말씀드렸던 수준 정도로 가름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너무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제가 선배님들한테 업계에서 이제 지탄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이 급여에 대해서 채용을 할 때 이제 나오는 경우는 저도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첫 커리어를 시작을 했었는데, 프로젝트 계약직인 경우에는 이제 급여가 어느 정도 수준이다라고 나와 있는 경우가 있고, 그 자리가 계속 공고를 내도 잘 안 될 경우에는 울며 겨자 먹기로 급여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이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채용 게시판을 보면은
급여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라는 거가 공시된 채용 공고가 거의 없어요. 네. 저도, 첫 직장도 그렇고, 두 번째 직장도 그렇고, 입사해서 이제 급여 수준을 알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친한, 이제 주변 선배, 바로 뭐, 직속 선배가 채용이 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는, 급여 수준이 어느 정도 돼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지만, 좀, 아주 친하지도 않은데 이런 걸 물어본다라는 거 되게 좀 신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궁금하셔도 요 부분은 이제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요 정도 선, 급여 수준이 그래도 이제 여기 이 급여 테이블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이제 시행령상에서 이제 권고로 나온 이 급여 테이블 상에 나온 이 호봉보다는 좀 더 많이 받는다. 이 정도 수준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요양병원이거나 아니면은 좀 규모가 작은 병원인 경우에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급여 테이블보다 더 적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2008년에 처음 일을 할 때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근무를 했었는데요. 지금 이런 기준들이 마련이 안 되어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전국 평균 사회복지사 임금 수준으로 급여를 이제 책정받아서 받았는데 연봉이 1,800만 원이었습니다. 예. 여기 수준보다 훨씬 더 낮고요. 그래서 월 한 130만 원 정도를 받았었나? 예. 그랬었죠. 지금의 수련생들보다도 더 못 받는 수준입니다. 지금 이제 수련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대 보험이 적용이 보통 다 되고요. 최저시급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한 170만 원 정도, 인턴이 한 170만 원 정도 수준에서 받고 있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인턴 같은 경우에는 수련사회복사 같은 경우에는 급여를 받으면서 자격도 딸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좀 궁금증이 풀리셨나 모르겠습니다. 예.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저도 아직 업계에서 더 일해야 될 날이 많으므로 이 정도 선에서 궁금증은 살짝 좀 해소해 드리고요. 궁금한 점들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제가 어떤 식으로 좀 다뤄드리면 좋을지 고민해보고 답변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랑 아래 지금 의특TV가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습니다. 지금 구독자가 340명을 넘어섰고요. 500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500명을 넘어서 1000명, 그리고 뭐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더 늘어날 때까지 변함없이 여러분들의 의료사회복지사가 되는 길에 동반자와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궁금한 점 해소해 드릴 수 있는 컨텐츠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